2억 원의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던 그 고요한 오후, 할머니의 떨리는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은 공포의 증거였습니다. 화면에 가득 찬 대출 독촉 메시지, 수천만 원의 빚,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사기의 실체. 할머니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평생 모아온 재산은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제가 처음 이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을 때 저의 가슴은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할머니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상처였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3.33 관계 법칙이라는 놀라운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실제 수많은 어르신들의 아픈 경험에서 얻은 생존의 지혜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원칙이죠. 우리 주변에는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그 잔인한 현실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고 계신가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희망의 나침반을 건네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인간관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의 모든 비밀을 얻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100% 무료이며 더 놀라운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매주 구독자 여러분께서 구입하시는 복권이 당첨되시는 놀라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는 비밀을 함께 알아보시죠. 그날 할머니의 눈물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대상 사기 피해는 무려 320% 증가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의 60% 이상이 지인 또는 새로운 친구를 통해 사기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할머니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들이 점차 신뢰를 얻더니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앗아가는 악마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살던 80세 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40대 남자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남자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 처음 3일 동안 그 남자는 할아버지에게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장보기를 도와주고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도 사주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첫 3일은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경우 그 남자는 점차 할아버지의 재정 상황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대화였지만 점점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생활이 어려우신가요?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나요? 혼자 계시니 힘드시겠어요? 이런 공감의 말들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열게 만들었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을 메워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3일 후,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위험한 관계 패턴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였습니다. 3일 동안 할아버지를 현혹시켰던 그 남자는 이제 본격적인 사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의 친절함은 점차 교묘한 요구와 압박으로 변해갔죠. 이는 마치 거미가 먹이를 유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3의 법칙은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3주 검증의 시간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피해자, 김숙자 여사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63세 미망인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고 점차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3주가 지나면서 관계의 본질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상의 그 친구는 점점 더 구체적인 개인사를 캐묻기 시작했고 점차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을게요. 약속드려요. 김숙자 여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동안 쌓아온 신뢰 때문에 결국 첫 번째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악몽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친절함과 배려는 점차 진짜 의도를 숨기는 가식적인 포장에 불과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기는 바로 이 3주 기간 동안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감정적으로 취약해지고 상대방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김숙자 여사의 경우 결국 수천만 원의 돈을 잃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죠. 3주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하고 냉정한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의 법칙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3개월 인내입니다. 마지막 3의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년기 사기 피해의 80%가 관계 시작 3개월 안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내심은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정용배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러한 인내의 힘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72세의 그는 최근에 알게 된 동네 선후배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직스러운 제안처럼 보였지만 그는 우리가 앞서 배운 3.33 관계 법칙을 떠올렸습니다. 첫 3일 동안 그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에는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면밀히 관찰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투자 제안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점점 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요구했고 압박의 강도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용배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3개월 내에 피해자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점진적이고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뢰를 쌓고 점차 큰 요구로 이어집니다. 정용배 할아버지는 그 과정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상의하고 지역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결국 그 투자 제안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3개월의 인내는 그에게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충동적인 결정으로 수억 원의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그는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시간과 인내, 그리고 꾸준한 관찰을 통해 형성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상대방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창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33 관계 법칙의 핵심 단계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일 관찰의 법칙. 감정에 휩싸이지 마세요. 처음 만난 사람의 과도한 친절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는 사기꾼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감정적 조종 전략입니다. 개인정보 공유를 최소화하세요. 재정 상황,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 민감한 정보는 절대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질문에 너무 상세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첫인상은 믿지 마세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초기의 인상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유지하세요. 두 번째, 3주 검증의 법칙. 행동 패턴을 면밀히 관찰하세요.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주의 깊게 체크하세요.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의심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세요. 가족, 친구, 이웃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대방을 평가받으세요. 금전적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빌려달라는 요청에 주의하세요. 돈과 관련된 모든 제안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마지막 3번째, 3개월 인내의 법칙. 장기적 관점에서 관계를 평가하세요. 순간의 감정이 아닌 전체적인 관계의 질을 판단하세요. 상대방의 진정성을 시간을 두고 관찰하세요. 재정적 결정은 신중하게 하세요. 큰 투자나 금전적 거래는 최소 3개월 이상 숙고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고 충분히 검토하세요. 감정적 압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감정적 조종 기술에 대응하는 법을 익히세요. 자신의 감정과 판단력을 존중하세요. 이 3가지 법칙을 철저히 지키면 대부분의 사기와 위험한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3.33 법칙은 새로운 만남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현명한 지혜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방법론도 혼자의 힘으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3.33 관계 법칙의 핵심은 바로 소통에 있습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전문가와의 열린 대화는 위험한 관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새로운 관계의 위험을 숨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들에게 새로운 친구에 대해 말하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아들의 객관적인 시각이 그를 사기의 위험에서 구해냈습니다. 가족과 나누어야 할 핵심 대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의 구체적인 배경, 최근 금전적 요청이나 의심스러운 제안, 감정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들. 지역 커뮤니티는 종종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정보의 원천입니다. 동네 경로당, 자원봉사 모임, 종교, 공동체 등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숙자 여사의 경우 동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겪은 온라인 사기의 패턴을 공유했고, 다른 어르신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 법률상담사, 심리상담사 등은 위험한 관계를 감지하고 대응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용배 할아버지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의 상담사와 상의하여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을 미리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고려해야 할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격한 금전적 요구, 감정적 압박,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 지속적인 의심과 불편함. 소통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선이며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실패와 상처는 우리를 영원히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황금복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바로 이 희망을 증명합니다. 그는 사기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재산,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 그리고 자존감까지. 처음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의 고립은 깊어만 갔고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센터의 상담사들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거부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배우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겪은 다른 어르신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3.33 관계 법칙을 철저히 지키며 천천히 관계를 쌓아갔죠. 그의 새로운 인간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그의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황금복 할아버지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3.33 관계 법칙의 생생한 증인이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현명하게 접근해야 할 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일깨웁니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관계는 시간과 인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상처를 입었더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3.33 관계 법칙은 단순한 방어 전략이 아닙니다. 이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첫인상에 현혹되지 마세요. 3일, 3주, 3개월 동안 천천히 관찰하고 판단하세요. 소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세요.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선택하세요. 한 번의 상처가 모든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는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감정은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귀중한 가치입니다. 3.33 관계 법칙은 단순한 방어 전략이 아니라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안내서입니다. 외롭다고 해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세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가능하며 진정성 있는 관계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현명하게 접근해야 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3.33 관계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더 나은 관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신뢰는 귀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겐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에 더 빛나는 지혜였습니다.